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런 사실을 국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서 공익기자회견을 자처한 것입니다. 어쨌든 기자회견에 앞서 우리 참 많은 언론사에서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취재에 임해주시기 위해 방임해주신 언론사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곳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제5차 공익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포토타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고 계신 티켓만 머리 위로 좀 2장, 4장만 그분들만 올려주시고 사진 찍으시고요. 네, 내려주시고 가슴 높이로 들어주시고 현수막은 팽팽하게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면을 보시고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정을 시간 내주셔서 취재에 임해주시는 언론사와 기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5차 공익기자회견은 10월 7일부터 2024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개시한 후 10월 16일 오늘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 1년간 4천여 건 수술병원과 의사의 실명을 밝히라는 기자회견이고, 무릎관절 배리 유령 수술 관련하여 전수조사 후 국민에게 공개하라는 기자회견입니다. Y병원의 병원장 다수 언론 인터뷰는 거짓인가? 진실은 복지부가 밝혀야 한다. 전수조사할 내용 조목조목 제시하는 바입니다. 지난 9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지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주상병 의료인별 인공관절 치환술 등 상위 10순위 청구 현황 자료를 보도 자료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관절병원 전문의 1년 동안 혼자서 4천여 건 수술이 사실로 드러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십억 원을 청구했다는 보도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경과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9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대리수술, 유령수술로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지만 검찰,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는 1차 공익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9월 10일 대리수술, 유령수술 혐의로 첫 재판을 앞둔 연세사랑병원과 2대 서울병원, 21세기 병원 등의 보특법 적용과 대리 유령 수술은 중대 범죄 행위다. 사망시 상해치사 등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2차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익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일에는 대한의사협회의 일부 회원의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로 인하여 절대 다수의 한 회원의 명예가 함께 훼손되고 이로 인하여 의사 면허권에 대한 왜곡된 사회 인식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의료계의 높은 윤리의식과 자율적 면허 관리 역량을 공인받고 전체 회원의 명예를 지켜나갈 것과 이들에 대한 의사협회는 검찰에 즉각 고발할 것을 촉구하는 3차 공익 기자회견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10월 8일에는 의사 혼자서 1년간 4천여 건 수술이 웬 말이냐, 1년에 4천 건 수술한 과연 신의 손인가, 보건복지부 국회 국정감사는 수술병원과 수술한 의사를 즉각 공개하라, 대리 유령 수술은 중대범죄 행위이다, 엄벌을 촉구하는 이곳에서 4차 공익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차 공익 기자회견은 어느 특정 병원이나 특정 의사 등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망신 주기가 아닌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 등 알 권리를 알리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차원에서 공익 기자회견을 하는 것임을 재차 공지하는 바입니다. 기자회견에는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기업윤리 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국민생명안전 네트워크 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기업윤리 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공동의장 이보영입니다. 우리 모두 3초간 큰 함성으로 함성으로 공익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와! 늦게 오신 기자분들이 계시니까 자, 현수막 던지시고요. 포토타임 잠시 가진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가슴 높이로 그냥 피켓은 가슴 높이로 만들어주세요. 위 들지 마시고 가슴 높이 일단 가슴으로 내려주세요. 조금 내려주세요. 네, 얼굴 가리면 안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북한에 대한 많은 네. 구호 제창부터 하겠습니다.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기간까지 우리는 집회를 신고했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마지막 구호는 힘차게 3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혼자서 1년간 4천여 건 수술이 웬 말이냐, 수술병원을 즉각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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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에 4천 건 수술한 과연 신의 손인가, 수술병원과 수술의사를 즉각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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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는 1년 동안 의사 1명이 4천여 명 수술하냐, 수술의사와 수술병원을 즉각 발표하라! Y병원의 병원장 다수 언론 인터뷰는 거짓인가, 진실은 복지부가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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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기자회견 순서는 국민의례 대신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과 의료사고로 사망하신 희생자를 위한 묵념 올리고
송은학 공익감시 민권회 의장으로부터 여는 인사 말씀, 다음에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로부터의 국회의 보건복지의 국정감사를 수술병원과 수술의사에 대하여 즉각 공개를 촉구하는 서한문 낭독, 참여단체 회원들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까지 들리도록 부어제창하고 기자님들의 질의 응답순으로 오늘 기자회견 및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대신하여 먼저 순국선열 및 호구경령과 의료사고로 사망하신 영령을 위하여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송은학 공익감시 민권회 의장님으로부터 여는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초의 함성으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와!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공익감시 민권회 의장 송은학입니다. 조금 전 우리 진행을 담당하신 기업윤리 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공동의장님께서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우리가 보통 건보라고 부르는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심평원이라 부르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이 국감에서는 무릎 관련 수술, 그리고 피부 절개 등, 피부 복강 등 피부 절개에 대한 모든 대리 수술, 이러한 유령 수술에 대한 전수조사 즉각 착수하라고 국회의원은 요구해야 되며, 그리고 이들도 역시 건보와 심평원이 즉각 이를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통 3년 동안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약 10년간에 달하는 공소시효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일어난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또 이로 인한 피해도 우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관련법에 따르면 오직 불법 행위가 확인될 때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상당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때 불법 행위가 확인된다는 것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 판결을 받을 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먼 시간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즉각 불법 행위가 있었다, 대리 수술이 있었다, 그리고 유령 수술이 있었다, 이러한 행위가 발각되는 즉시 그 병원은 등록을 정지시켜야 되며 의사 또한 면허를 정지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손쉬운 길이 있는데도 몇 년 동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해에는 부산의 모 병원에서, 그리고 올해는 지난달 이대 목동병원에서, 그리고 어제 그제입니다. 경남 김해에서 종합병원에서 대리수술 의혹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솜방망이 처벌이 이러한 대리수술 그리고 유령수술을 개인병원을 넘어서 대학병원까지, 그리고 수도권을 넘어서 전국에 만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리수술 그리고 유령수술을 법에서 불법이라고 단죄한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생명과 그리고 건강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살인 행위이자 치명적인 건강 손상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엄청난 매우 위험한 중대 범죄가 대한민국 방방 곳곳에서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보는 국민이 낸 이러한 의무를 아무런 철저한 심사도 없이 마음대로 내주고 있습니다. 심포원도 그것을 잘 감독하라고 이러한 권한을 주었건만 전혀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른바 연간 4천여 건, 평균 3천여 건 이상을 수술했다는 이른바 Y병원이 가져간 돈은 약 5년 동안 가져간 돈은 약 1,3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돈이 골고루 모든 병원에게 성실하게 수술에 참여한 의사들과 병원에게 돌아가야만 합니다. 제가 좀 정리한 얘기를 조금 더 주목주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전국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선 기간은 3년 최소, 그리고 길면 10년 동안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 안으로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병원에서도 특히 무릎 관련, 지금 문제가 심각한 무릎 관련 수술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국 병원의 이러한 이 수술한 병원의 총 청구 금액, 그리고 병원별 평균 청구 금액, 그리고 그 병원의 의사 규모, 그리고 전문의 1인당 평균 금액을 아주 손쉽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 청구 금액을 상회하는, 그러한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했다면 물론 병원별 등급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3일만 조정하면 어떤 병원이 이른바 뻥튀기에서 수술했는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한 인간이 아무리 신의 손이라 하더라도 1년에 4천억 건, 평균 3천억 건 이상의 수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아무런 면허도 없는 사람이 제3자가 불법 대리수술, 유령수술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이것밖에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감장에 가면 항상 검토하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국회의원은 진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면책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 들어서 병원의 실명, 병원장의 이름조차 공개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우리 국민은 그런 사람을 쥐약을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뒷구멍으로 돈을 많이 받아서 차마 그 얘기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면책특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그 병원의 실명과 의사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그 실명이 공개되고 말았습니다. 그 병원은 이른바 유명 로펌을 써서 이런 것을 열심히 끈질기게 집중적으로 보도한 모 언론사를 상대로 내용 증명을 통해서 그 보도를 내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큰 코 다친다는 이러한 협박성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깡패가 어떤 협박을 하려면 항상 내가 깡패다 이거를 실토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점잖은 사람이다 아무리 얘기하고 협박을 하더라도 전혀 협박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변호사는 누가 이러한 내용 발송을 의뢰했는지 병원의 실명과 병원장 이름까지 싫다고 말았습니다. 자충수를 둔 것입니다. 그리고 부스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과감하게 밝혀볼까요? 지금 언론사만 상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특정 병원을 상대로 그 병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전문 의사 자격증을 갖는 사람들이 성실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잠재적으로 살인 위험이 있는 이런 대리수술, 그리고 유령수술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바 다시 한번 경고하고 이걸로 일단 오늘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연대 이근철 상임 대표로부터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국정감사는 수술병원과 수술의사에 대하여 즉각 공개할 것과 무릎관절 대리 유령수술 전수조사 후 국민에게 공개를 촉구하는
서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격려의 함성 2초간 부르겠습니다. 시작. 와! 예, 서한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국민연대 상임대표 이근철입니다. 1년에 4천 수술하는 의사는 시내 선임과 심평원 국정감사 1년간 4천 건 수술병원과 수술 의사 실명 밝혀라. 무릎관절 대리 요령 수술 관련 꼼꼼하고 강력하게 전수조사 후 국민에게 공개하라. 우리 시민단체들 2024년 보건복지 국정감사는 수술병원, 수술의사,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즉각 공개하라. Y병원의 병원장 다수 언론 인터뷰는 거짓말인가?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추가 진실은 복지부가 밝혀라. 우리들은 대리 유령 수술은 중대범죄로 엄벌 촉구한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국회의원은 보도자를 통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의사 한 명이 1년 동안 약 4천여 건에 달하는 수술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많이 한 의사보다 2배나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지난 2일 대한의사협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어떤 전문의가 연간 4천여 건이나 집도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의협은 마치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말이 없다. 도대체 의협 입장은 무엇인가?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의견 요청,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기관 고발 방침 준수 여부 등에 관한 공개 질의서를 의사협회에 전달했다. 또한 지난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열리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기업윤리 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2019년 4,016건, 2020년 3,633건, 2021년 3,486건, 2022년 3,123건, 2023년 2,940건 등 지난 5년간 17,198건 나홀로 집도한 특정 의사와 수술병원 공개를 촉구한다. 오늘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어떻게 1년간 혼자 4천여 건 인공관절 치환술 등을 집도한 특정 의사는 2019년을 살펴보면 365일 중 토일 52일과 일일 52일, 설과 추석 등 동일 총 13일 등을 제외하면 업무일은 248일이다. 하루 평균 계산해보면 최소 16건의 수술을 진행한 셈이다. 만약 일요일은 쉬고 전부 일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하루 13건의 수술을 진행한 꼴이다. 사실상 대리 수술과 유령 수술 등을 집도한 것이라는 아주 강력한 의혹을 제기하고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수술병원과 수술의사 실명 공개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 단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및 유령 수술 등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절한 조처가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재발 방지 차원으로 수술병원들과 수술의사 실명 공개를 2024년 그리고 내년 2025년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촉구한다. 언론 보도에서 박희성 의원은 진료기록부상에는 자신을 집도의로 기재하고 실제 수술을 다른 사람이 진행한 유령 수술의 정황이 짙다라며 심평원 청구 현황을 점검해 대리 수술, 유령 수술로 의심받는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박이성 의원은 최근 대리 유령수술 사례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적발되더라도 재판을 거쳐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과 설령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면허가 재교부될 수 있어서 같은 불법 행위가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재발 방지 차원에서 즉각 수술병원과 수술의사 실명을 국정감사에서 공개하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현행 의료법이나 통과된 간호법에서도 간호조무사에게 의사의 수술보조 행위를 허용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결국 Y병원의 병원장 다수 언론 인터뷰는 거짓이라고 국회에서 밝혀진 것이다. 진실은 복지부가 밝혀야 한다. 10병원의 무릎 관절등 수술 관련하여 꼼꼼하고 강력하게 전수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나설 것을 촉구한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4년 10월 16일 국민연대 상임대표 이근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 예창을 한번 하겠습니다. 의사 혼자서 1년간 4천여 건 수술이 웬 말인가? 수술병원을 즉각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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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에 4,000건 수술한 과연 신의 손인가? 수술병원한 병원과 수술의사를 즉각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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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병원 국정감사 무릎관절 대리 유령수술 전수조사 후 국민에게 공개하고 Y병원의 병원장 다수 언론 인터뷰는 거짓인가? 진실은 복지부가 즉각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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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조사할 내용 조목조목 제시했다. 지난 5년간 한 명의 의사가 17,000여 건 수술이 웬 말이냐? 수술병원을 즉각 공개하고 지난 5년간 한 수술의사를 즉각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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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 기자회견을 마치고요. 기자님들 찬조 말씀 듣겠습니다. 혹시 그 질문이 있으면 제가 답하고요. 예, 말씀하시죠. 예. 예, 예. 예, 좋습니다. 예. 말씀드릴까요? 예, 연세사랑병원입니다. 지금 재판 중에 있죠. 재판 예고되어 있고 아마 준비기를 거쳐서 11월 달쯤 아마 제가 2차 다시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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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고 있습니다. 읽어봤습니다. 예. 예.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 겁박, 언론 협박이죠. 우리가 협박을 하면 아무래도 좀 속으로 움츠려들죠. 그리고 뭐를 하려다가 야 이렇게 하면 이거 내가 어디 터치겠다든지 어디 간다든지 하면은 자기 속으로 어떤 한계선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자율규제라고 할 수도 있고 뭔가 자기 스스로 검열을 해요. 야, 이 말을 하면 저도 아까 엄청 병원 이름을 말하려다가 이거 잘못해서 또 송사에 시달리지는 않을까, 나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들어오지 않을까. 물론 그것이 겁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이 뺏기고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동을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바로 그런 효과를 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언론은 항상 공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전혀 겁낼 것이 없는데도 자꾸만 법정에 끌어들여서 시간과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게 해서 사람들을 움츠러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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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는 좀 상의를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특정 병원의 그 불법 행위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대리수술, 유경수술이 발생하지 않은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병원별 어떤 청구 금액 그리고 병원별 평균, 이 평균을 상회하는 그러한 금액을 등급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정당한지 안 한지를 하나 살펴보고 그리고 구체적인 세부 항목들까지 낱낱이 조사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회에서는 맨날 원포만 놓고 질타만 할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는 무엇입니까? 왜 행정이 안 돌아가는지를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것을 법을 제정하든 법을 개정하든 그걸 제대로 돌아가게 해야 됩니다. 국회는 오로지 입법 성과로 말해야 됩니다. 국정감사는 그것을 하기 위한 그런 수단에 불과하죠. 행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까? 아니라 이러한 법 때문에 우리가 사실 행동을 못합니다. 법을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심평원을 통해서 그 다음에 건보를 통해서 즉각 전수조사를 해서 실태가 이렇습니다. 즉각 보고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 실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과 그리고 모든 행정당국은 항상 들어보면 내코도 고장내는 항상 되풀이되죠. 약간 잡음이 조금씩 섞일 뿐 내용은 똑같습니다. 앵무새와 똑같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제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그것이 100%를 장악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에게는 아무런 민생에게는 공익에게는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거대한 심판에 직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현재 국정감사에서 박희수 의원이 외교인 장관한테 했을 때 조기용 장관이 보이지 않아도 그게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자기들은 행정적인 처분 권한밖에 없다. 행정적인 처분 권한을 내리기 위해선 재판 결과를 나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바로 그렇게. 잠깐만요. 근데 이 재판 결과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국민은 계속 당해야 되고 두 번째 그리고 법이나 기타 여타에서 하는 말이 그 재판 중이고 보고서에서 지금 기소된 내용을 밝혀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문다예요. 문중진이 공소됐으니까 제가 그 전에 연예인 김호중 처음부터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일상 보는 게 뭡니까? 정치, 경제 분야, 특히 사회 분야는 하루에도 몇 수백 건이 공소나 재판되고 그런 기사가 세상에 나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할 건 있어야 되고 공직자들, 관련 기업, 관련 기관들의 그런 마음의 자세가 이런 것처럼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데에 대해서 시민단체에 리더로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리수술,
그리고 유령 수술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잠재적 살인 행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공익 그리고 의료업을 일종의 공익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과 그리고 건강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다. 한번 잘못된 수술로 인해서 평생을 시달리기도 하고 바로 사망을 이루기도 합니다. 또한 단순히 목숨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재산까지도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공익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모든 언론은 이러한 것을 신속하게 보도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대한 씨도 평범한 자연인이었다면 아마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러한 공적 신분 특수성 때문에 우리는 보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판례는 일관되게 공적인 보도, 공적인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제가 통탄스럽게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피의사실 공포죄를 준수하겠다고 오히려 공익을 권장해야 될 이런 정부가 그것을 막아놨습니다. 정말로 역사는 시계 방울이 거꾸로 가니까 드디어 물론 정권도 뺏겼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윤석열 정부가 정치를 다루고 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 정권으로부터 나쁜 것은 죄다 물려받아서 모든 수단을 다하고 있는 것이 또한 윤석열 정부의 특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예, MBC에서 나왔습니다. 예. 예.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조그만 개인 병원이고 약간 전문성이 있다. 종합병원이라고 합니다. 종합병원이다. 대학병원이다를 막론하고 적어도 무릎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병원은 다 대리 수술을 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대리 수술, 유령 수술이 더 이상 대한민국 병원에서 일어날 수 없도록 우선 실태 조사부터 하라. 이것은 법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또는 건강보험이 식품으로 상대로 니들 뭐 했느냐,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꽁돈을 날렸다고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즉각 왜 이렇게 심사를 엉터리를 했느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만처럼 뭔가 데이터가 컴퓨터에 저장된 나라가 없습니다. 이거 3년, 10년 아마 20년까지라도 다 추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어떤 병원이 혐의가 짙은지 알 수 있고, 우리가 또 하나 제가 참 까먹었는데 이런 수술은 바로 구속수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선거법 위반하면 6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죠. 반드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6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주고 기소가 되거나 구속되면 즉시 그 병원의 영업을 정지시키고 의사의 면허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이런 손쉬운 해법이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전혀 말로는 국민의 생명을 무시하는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아무런 법 개정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입법부는 입법 성과로, 행정부는 행정 실적으로 말해야 된다. 바로 국가만 그것을 검토하고 비교하고 보다 나은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보다 많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되어야지 큰 소리 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벌써 5번째죠. 하나도 들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기대를 들고 한 번 더 가려고 합니다. 어디로? 용산으로 가려고 합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가서 다시 한번 정치를 똑바로 해라. 마누라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지 말고 확실히 각부 장관부터 챙기라고 우리가 충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6차 기자회견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날짜는 나오지 않았고요. 우리 시민단체들이 협의해서
그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보도 자리에 또 상세히 보도가 자료로 배포해 놓았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이 기자분들과 언론사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또 한번 하고 외치겠습니다. (1년에 4,000건) 수술한 의사 과연 신의 손인가? 수술병원과 수술의사를 즉각 공개하라! 공개하라! 신병원 국정감사 무릎관절 대리 유령수술 전수조사 후 국민에게 상세히 공개하고 Y병원의 병원장 다수 언론 인터뷰는 거짓인가? 진실은 복지부가 즉각 조사하라! 전수조사할 내용 조목조목 제시했다. 지난 5년간 한 명의 의사가 17,000여 건 수술이 웬 말인가? 수술병원과 수술의사를 즉각 공개하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짜 사진 보낼게요.